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7일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행동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민족주의 노선이 얼마나 국가 이익을 해치는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우선 문재인 정권도 그렇지만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 반일에 앞장서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현 천황의 아버지 아키히도 천황이 전범이다. 그리고 지금 천황은 전범의 아들이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 손을 잡고 직접 사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말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일종의 연좌제인데, 지금 천황의 아버지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데 책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일본 천황은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범으로 규정된 적이, 객관적으로 규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밑에 도조 히데키라든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의 지도부는 전범으로 처단받았습니다. 몇 사람은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일본과 지금 우방국가입니다. 그 우방국가도 군사적 준동맹국가입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 그 사이에 미국을 중개로 해가지고 한일 우호 관계가 유지되는데, 특히 북한의 남침이나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연히 일본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군 전방사령부는 한국에 있으나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7개 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와 군함들이 한국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원활한 작전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항상 관계가 좋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역대 정부가 노력을 해왔어요. 언론은 반일적이라도 우리 정부는 거기에 무턱대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반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본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또 일본이 아주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본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 표시를 나중에 해야지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일본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천황을 이렇게 무리하게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일본의 천황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할머니를 8세기에 할머니는 백제 왕가 출신이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틀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본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 천황을 공격하는 것은 일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일본 천황이 꼴 일본의 국채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일본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있으면 뭐 해도 되죠. 근데 지금 일본 천황을 모욕해가지고 얻을 게 뭡니까? 얻을 게. 그러면은 최소한의 균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정은에 대해서 민족 반역자의 아들이라고, 손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는 용서할 수 없는 한국 전쟁의 전범으로서 그 손자 되는 김정은은 사과해야 되고 국군포로 불법 응유한 6만 명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당장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희상 씨가 균형이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어도 한국의 다수 언론이 침묵합니다. 비판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바로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민족이란 말이. 그러니까 다수 한국 사람들, 언론인들까지도 김정은은 같은 민족이다. 전쟁 범죄를 일으켰지만 같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 범죄 덮을 수도 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동포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탄압도 덮을 수가 있다. 같은 민족이니까 핵 개발하는 것도 덮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공격해도 괜찮아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같은 민족이냐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냐 아니면 민족 반역자이냐. 이 두 개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민족이냐 민족 반역자입니다. 김정일이가 민족이냐 민족 반역자냐. 김일성이가 민족이냐 민족 반역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저의 답은 순식간에 나올 수가 있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세 사람 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왜냐? 한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고 핵 개발하고 강제수용소 운영하고 학살하고 해가지고 한 500만 명을 죽인 집안입니다. 동족을 주로 죽였어요. 동족을 이민족을 죽인 게 아닙니다. 동족을 우리나라 역사상 동족을 이렇게 많이 죽인 집안은 김일성 집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집안은 민족 반역자로 봐야 되죠. 같은 한국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다 동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민족과 인종주의는 다릅니다. 인종주의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비슷한 DNA 가지고 있으면 같은 인종을 봐줘요. 그러나 민족이라고 할 때는 거의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그 가치관은 민족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느냐 아니면 민족의 발전을 저해했느냐는 거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민족이란 공동체에서 제명시켜 버려야 합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에서 제명되어야 할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족 반역자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족 반역자임이 분명한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보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이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보지 않으면은 바로 문희상 씨처럼 행동하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김정은이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를 덮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정희, 한국의 보수 세력, 안보 중시 세력, 자유민주 세력이 잘못한 것은 사소한 것까지도 들춰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고 동상도 못 만들게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분들은 누가 뭐래도 민족 세력입니다. 민족의 발전에 피땀 흘린 분들이죠. 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군대, 국군, 우파,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민족입니다. 물론 합헌적인 민족운동 한 사람도 민족이죠. 민족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정오심을 드러내고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는 호감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비굴하게 나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 반역자를 민족으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에서 제명시켜야 할 김정은 세력을 민족 반역자로 대우해줘야 되는데 이 자를 민족으로 우대를 해주면서 그저 그 집단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걸 민족 공조라고 그러죠. 그 집단과 손을 잡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집단과 손을 잡고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통일. 아니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통일하는 그 통일은 어떤 모습의 통일일까요? 그것은 민족 반역적 통일이죠. 즉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구겨버리고 민족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그런 방향의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4.27 선언에서는 자주통일이라고 했어요. 아니 민족 반역자와 공조한 통일이 어떻게 자주통일이 됩니까? 민족 반역자와 공조한 통일은 노예 통일이 됩니다. 다 노예가 되는 북한 2,500만 동포는 이미 노예고 5천만 국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민족 자칭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입니다. 자주통일. 자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건 공조가 아니고 야합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민족으로 보는 순간 한국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이 저지른 그 수많은 만행을 같은 민족이라고 용서해 주는 순간 용서해 주는 사람이 타락하고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느냐? 피와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김정은을 같은 민족으로 보는 순간 김정은을 우리는 적으로 봐야 하는데 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국방부가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는 것은 국방부 또한 이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피와 구분을 못하게 했습니다. 군대가 피와 구분을 못하면은 총뿌리를 들고 누구를 향해서 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군대가 되는 것이죠. 피와 구분을 못하는 군대는 노무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민족의 이름으로 가짜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군대를 정신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피와 구분을 못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민족이란 이름으로 뭘 없애버리느냐. 진위 구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김일성 집단을 민족이라고 대우해주는 순간 우리 국민은 진위 구분, 선악 구분, 피와 구분을 못하는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바보가 되면 누가 좋습니까? 바로 남북한의 좌익 세력이 손을 잡고 5천만 국민들을 북한처럼 노예화시키고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가져가는 영구직분으로 가져가는 데는 그게 편리한 거죠. 지금 남북한 정권이 3.1 운동 100주년을 공동으로 기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민족 반역 집단과 공동으로 3.1 운동 100주년 행사를 합니까? 민족 반역 집단과 어떻게 합니까? 3.1 운동이 그런 민족 반역을 하기 위한 선언이었습니까? 3.1 운동은 나라를 되찾고 그 나라는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희망을 담아서 모든 백성들이 종교, 신분의 차이, 지역 차이를 다 극복하고 다 초월해서 독립운동과 국가 건설에 나아갔던 그런 거대한 흐름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3.1 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3.1 운동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3.1 운동 정신을 정면으로 반역을 했죠. 3.1 운동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3.1 운동을 했습니까? 그럼 공동 행사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민족 반역 집단과 민족 집단이 공동 행사를 합니까? 공통성이 하나도 없는데. 따라서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3.1 운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